14번 보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와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보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 자,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하는 거예요. 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퍼를 요걸 적정 퍼를 구하는 방식이 배당 할인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퍼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배당 성향이 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을 자, 1 플러스 G로 곱해주고 K 마이너스 G를 하면 적정퍼 나와요. 이게 적정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떠오르면 여기까지 이어져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기대되는 배당 성향이 클수록 커지고 이익 성장률이 클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거리가 먼 건 얘기하는데 보세요. 배당 성향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배당 성향은 기대 배당 성향인데 기대 배당 성향이 요 분자에 있는 게 기대 배당 성향이에요. 이게 기대 배당 성향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세요. 기대 배당 성향이 커지면 퍼도 커지죠. 분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맞아요. 기대 배당 성향이 클수록 커진다. 이거 맞아요. 근데 이익 성장률이 클수록 작아진다. 이익 성장률은 요거죠. 그러면 이익 성장률은 분자에 있잖아. 이게 클수록 커지는 거죠. 선생님 분모에도 있는데 분모에도 이익 성장률이 있지만 이건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분모는 원래 반비례하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성장률이 커지면 적정퍼는 커져요. 그러니까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지만 분모에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똑같다고. 그래서 성장률이 클수록 적정퍼는 커져요. 왜 작아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앞에는 맞아요. 배당 성향이 클수록 커지는 건 맞는데 성장률이 클수록 또 커집니다. 작아진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에 2번. PBR은 기업의 마진, 활동성, 부채 레버리지, 기업의 수익력이 질적 측면을 반영한 지표다. 맞아요. 그래서 PBR을 우리 교과서에 보면, 교재에 보면, 기본서에 이 PBR을 쫙 분해를 해놨어요. 분해를 해놨는데 이런 걸 잘 뜯어보면 보이실 거예요. PBR을 어떻게 분해해놨냐면 매, 총, 재, 그 다음에 곱하기 EPS. EPS 뭐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건 뺀다 하더라도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재무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뭐예요? 마진이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회전율이니까 활동성이고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기업의 수익력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PS가 아니라 여기 EPS분의 P 해서 이게 퍼를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 기업의 수익력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맞는 얘기예요. PBR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렵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건 맞아요. 이게.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체계적 위험이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요구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지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당연히 높아지고 체계적 위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체계적 위험이 이게 수익률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체계적 위험이 위험 프리미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죠. 4번 EVA, 에바라고 그러죠. EVA는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자기 자본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한 성과 측정 수단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4번도 맞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최근 재무자료로 다음 정보를 얻었습니다. 항상 성장 모형이 가정하에서 이 기업의 성장률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장률을 구하는 공식은 산식을 알아야죠. G, 성장률은 자,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이렇게 구하는데 먼저 유보율부터 요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에서 유보율을 찾아보죠. 유보율은 안 나왔지만 유보율은 바로 배당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보율 F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1 마이너스 배당 성향 하면 되잖아요. 배당 성향과 유보율을 합치면 100%니까. 그러면 배당 성향이 40%라니까 0.4를 1에서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6, 6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보율은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0.6이 들어가요. 그 다음 곱하기 ROE가 얼마냐? ROE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쪼개서 줬잖아요. 총 자기 자본이 있고
순이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OE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순이익이 비례해요.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이니까 500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분의 100만 원. 그 500만 원분의 100만 원이면 20% 아니에요. 그러니까 0.2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 2, 10이니까 0.12, 즉 12%가 된다는 거야. 12% 나오죠, 바로. 4번에 답이 나왔잖아요. 12%.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산식을 가지고 굉장히 응용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15번 문제 봤고요. 16번 보죠. 엘리엇 파동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틀린 거 말고요. 옳은 것. 자, 1번. 2번 파동의 저점이 C 파동의 저점과 겹쳐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보세요. 2번 파동은 요거거든요. 저점. 2번 파동이 요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간다. 5번 여기까지 갔다고 쳐요.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가는데 C번의 저점은 뭐예요? 이게 저점이에요. 근데 2번 파동의 저점이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C보다 이 C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C보다 더 나죠. 그러면 이건 엘리엇 파동이 아니에요. 이건 엘리엇 파동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상승파라든지 또는 2번 파가 아니야. 2번 파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근데 2번 추세 반대 방향의 파동을 충격파라 한다. 여러분들 추세 반대 방향은 충격파가 아니라 조정파예요. 그래서 이거 2번 틀렸고요. 3번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이 가장 긴 파동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이 가장 깁니다. 근데 문제는 길지 않더라도 짧을 수는 없어요. 가장 짧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길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A파는 하락 시에 나타나는 파동으로 조정파이다. A파는 이렇게 하락하는 거 A파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하락이 대세이기 때문에 대세를 같이 쫓아가는 건 충격파예요. 대세와 반대로 움직이는 건 조정파고. 그러니까 자 충격파는 1, 3, 5가 충격파고 A, C가 충격파고요. 조정파는 어떻게 돼요?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2번, 4번이 조정파고 B가 조정파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파가 아니라 충격파라고 해야 돼요. 4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7번 보죠. 패턴 분석 유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고릅니다. 자, 1번. 삼봉천장형은 두 번째 정상이 다른 좌우의 정상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삼봉천장 또는 헤드앤숄더라고 그래요.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정상이 좌우의 정상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헤드니까 이게 숄더라고, 이 숄더, 어깨. 머리가 어깨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렸는데 보시오. 자, 2번 바닥 V자 모형은 주가 하락이 매우 급격한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여기까지 맞는데 저점을 중심으로 평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게 아니에요. 자, 지금 바닥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하는 건데 이때 자,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저점을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깃다형은 반전형 패턴이다. 아니에요. 반전형 아니고 깃다형은 지속형입니다.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지속형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상승 쐐기형. 쐐기 나왔어. 쐐기는 앞에 있는 상승 또는 하락과 반대예요. 전환은. 그래서 상승 쐐기형은 하락형이에요. 하락 전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상승 반전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틀렸어요. 자, 상승 쐐기형은 하락 반전. 하락 쐐기형은 상승 반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1번이 답입니다. 18번 보죠. 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떨어져. 하락할 경우 약세장이죠. 당연히 맞죠. 약세장입니다. 그 다음 2번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부터 위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요거 골든크로스죠. 매입 신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상승이 계속된 후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바닥권을 본다가 아니라 천장권이죠. 이건.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이야. 이게 중기고 이게 장기. 이게 계속 상승했어. 근데 단기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대세는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니까 단기가 최근 아니에요. 최근의 경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뚫고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천장이다 이미.
더 이상 오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바닥권이 아니라 천장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에 이거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매도 신호니까 이거 팔아야 되고 결국 약세 전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맞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19번 보죠.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신호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하락하는 건 첫 번째 적산병. 적은 빨간 거죠. 여러분들 빨간 거하고 파란 거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빨간 게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빨간 건 양봉이에요. 가격이 올라갈 때 빨간 거. 캔들로 표시해요. 적산병인 이건 상승 전환 신호예요. 그 다음에 역전된 해머형. 해머형, 역전된 해머형. 하여튼 망치형은 요거는 뭐야? 전부 다 상승 신호예요. 상승 신호지 하락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역전된 해머든 어쨌든 해머 나오면 이건 상승 신호예요. 그래서 2번, 3번 아니고요. 흑산병. 시커먼 거죠? 시커먼 거. 이건 하락 전환 신호예요. 그래서 되게 천장권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거 흑산병입니다. 4번이 답이죠. 자, 20번 보죠. 다음 중 거래량과 관련 없는 기술적 지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거래량과 관련이 없는 걸 고르라 이거죠. 지금 OBV의 마지막 V는 볼륨,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VR, OBV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 V가 들어가면 일단 뭐예요? 거래량과 관련돼요. 그 다음에 엔빌로프가 있는데 엔빌로프는 요거는 거래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근데 역시기 곡선도 역시기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기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거래량이죠. 이게 가격이에요, 주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심리를 대입한 게 역시기 곡선 아니에요. 시계 방향 거꾸로 간다고 그래서. 역시기 곡선이니까 이것도 거래량이 들어가 있고 이큐블룸 차트에서 볼륨 이거 뭐예요? 이게 거래량이에요. 양.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양이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들어가는데 엔빌로프는 아니에요. 엔빌로프는 기본적으로 기준선을 정해놓고 기준 가격 정해놓고 주가 기준 가격 기준선 정해놓고 여기서 임의의 상승 하락선 그러니까 여기 천장하고 바닥을 정해놓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저항선 저항과 지지를 정해놓는다고. 저항과 지지를 정해놓고 요 사이에 이게 바닥이 어디고 이게 천장이 어디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주가를 기준으로 해요. 주가 거래량이 아니라 주가 그래서 엔빌로프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